네, 글로벌하지만 극로컬하게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생생한 정보들만 전해드립니다. 놓치기 쉬운 생활 정보, 꿀팁까지 꼼꼼하게 전해드립니다. 버라이어티 매거진 동네 발견 시작합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하는 문화재발견에서는 발굴조사가 한창인 월성의 아름다운 가치를 재발견해보고요. 이 생생한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하는 동네 발견에서는 지역의 로컬푸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죠. 포항 상옥 참내리마을 체험농업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이슈들을 전하는 주간 동네 경향에서는 포항문화재단 신재민 축제 운영팀장님을 모시고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동네 발견 오늘도 채널 고정.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갑이 좀 홀쭉해지는 그런 달입니다. 그만큼 이제 각종 행사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건데 네. 그래도 이제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좀 어느 정도 지나갔어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요, 아직 부부의 날도 남았고요. 또 네. 부처님 오신 날, 또 성년의 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5월달에 중순에 접어들었잖아요. 벌써부터 다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그러게요. 네. 5월 얼마나 챙길 게 많은 달입니까? 네. 어린이들 챙겨야죠. 부모님들 챙겨야죠. 스승님. 부처님 챙겨야죠. 네. 스승님들 챙겨야죠. 그렇습니다. 저도 몇 년 만에 스승의 날을 맞아서요. 네. 학교에 갔었어요. 모교에. 정말요? 고등학교를 네. 다녀왔는데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오랜만에 가보니까 네. 야, 내가 20년 전에 이 교실에서 공부를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 들으니까 아 내가 그때는 정말 사고뭉치였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니, 네. 선생님께서 영석 씨의 그런 끼를 그 전부터 알고 계셨나요? 그랬던 것도 같아요. 제가 방송기를? 네. 이승기 라인입니다. 정교회장 라인인데 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성적이 좋아서 정교회장을 한 게 아니라 네. 아, 너는 좀 사고를 안 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에서 뽑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늘 너무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많이 응원도 해주셨어요. 그러군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뭐, 네. 하여튼 지금 뭐 잘 됐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 이제 방송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방송의 꿈은 두 분이 꾸신 거예요? 수민 씨는 어땠어요? 저요? 저는 뭐 태초 때부터, 태아 때부터 방송의 꿈을 꾸지 않았나 싶은데요. 너무 모태 뻔뻔한가요? 네, 모태. 네, 뭐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좀 워낙에 주변에서 어렸을 적부터 많이들 너 방송해야겠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 시작부터 그냥 스튜디오 분위기가 그냥 괜찮습니다. 선명해지네요. 죄송합니다. 네. 사실 저는 대학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네. 제가 보고 배우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주면서 잘 이야기해주면은 그것만큼 만족스러운 직업이 없겠다 싶어서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방송국에 오면은 예쁜 여자 연예인들, 그 예쁜 아나운서 후배들이 많겠다라는 꿈을 갖고 들어왔는데 네. 그랬는데? 아직은 못 이뤘습니다. 제가 그 꿈을 아직은 못 이뤘네요. 눈이 높아서. 아닙니다. 결혼 예. 못하는 게 눈이 높네. 또 결혼 얘기로 가는 겁니까? 네. 아니 그러면 뭐, 전세영 아나운서는 언제부터 그렇게 그러게요. 방송의 뭐 꿈을 저는 뭐 꾸게 됐나요? 어쩌다 네. 보니까 이제 운이 좋아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20년이 넘으니까 이제 제 일이 돼서 뭐 천직이 됐습니다. 예. 자, 이 나만의 그 적성을 찾는 일이라는 게 참 어리면 어릴수록 참 그 좋은데 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게 마련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많은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좀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사실 우리 아이들의 진로 고민은요. 네.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걱정거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워킹맘들이라면은 정말 고민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경주에 워킹맘들이 계시다면요, 이 정보 제대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에서요, 워킹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녀 진로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사실 워킹맘들이 자녀들한테 괜히 미안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아이에게 내가 미안하죠. 바빠서 이야기 한번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끔히 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행사는요, 또 5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또 1대1 멘토링을 통해서요, 아이들의 적성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 살짝 이제 들어봤는데 그 직업인과의 그 만남의 시간도 있고 또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네네.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요?
대상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4학년 이하까지가 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네네. 우리 경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이용하는 취업 및 구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일까지 전화 접수한다고 21일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얼른 네. 따르릉 전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의 진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 워킹맘들 주목하시고요.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동네 발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첫 순서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문화재 발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요, 발굴 조사가 한창인 곳이죠. 바로 월성의 아름다운 가치를 재발견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월성에는 새로운 유물들이 지금도 네. 오늘 현재까지도 출토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유물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있고 그럼요. 심지어 그 새로운 이야기가 재밌다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새로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산, 그 숨겨져 있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불러들이는 시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합니다. 문화재 발견.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시간, 문화재 발견 안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바로 수많은 이들의 소풍과 또 수학여행의 추억을 담고 있는 곳이죠. 바로 경주 월성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이종훈 소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월성하면 저는 신라의 궁궐터였다, 이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네.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월성은 그 신라왕 파사왕 때 101년입니다. 그때 지어진 궁궐이고요. 신라가 패망하는 시기까지 신라의 궁궐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월성 내부는 벌판과 저 산처럼 보이는 구간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 동산처럼 보이는 구간이 성벽이고 이 벌판처럼 보이는 이 평지 안에 많은 건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궁궐이라 그래서 와서 보면은 웅장한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네. 딱 와서 보니까 약간 허허벌판이라는 맞습니다. 말이 딱 맞은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여기서 저희가 뭘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저희들이 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4년째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발굴 현장 안에 네. 통일신라 시대의 건물지들이 나왔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00년 전에 건물터를 저 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 제가 오늘 들어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들어가서 과거 예전 신라 시대의 건물을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가보시죠. 네. 흙 속에 잠들어 있던 월성의 이야기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는 곳, 발굴조사 현장인데요. 석빙고 앞쪽에 위치한 시지구에서는 1100년 전 벼루와 토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현장을 공개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렇게 칸칸들이 뭔가 구획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가 바로 건물들이 있던 자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 기둥이 있던 자리에 돌이 모여 있는 곳, 우리가 이제 흔히 적심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요 적심들 사이가 하나의 칸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칸들이 마치 구획이 된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그 적심 뒤편에 그리고 길게 담장들이 보여서 이게 전체가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건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유물을 발굴을 하려면은 아주 막 깊게 땅을 파야 되는 네.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네, 그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로 퇴적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계속 살다 보니까 흙이 쌓이는 게 양이 많지 않아서 네. 조금만 파도 바로 이제 신라 시대를 만날 수가 있죠. 바로 우리 발 아래에서 깨어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신라의 유물들. 그래서 이곳 월성에서는 돌멩이 하나도 예사로 볼 수 없습니다. 1100년의 세월이 묻어있기 때문이죠.
이런 돌은 어디 가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돌이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발굴 조사를 통해서 나온 이 네. 돌들은 여기 돌들은 1100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지금 우리를 만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1100년이 지나갔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이 돌들 자체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고 보시면 쭉 일렬로 줄을 네. 맞춰놨잖아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1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또 결정적으로 1100년 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이곳에서 나온 네. 기와나 토기를 통해서 이게 1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가는 돌들,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시간을 거슬러 우리 앞에 나타난 소중한 유물들을 하나씩 만나볼까요? 월성에서는 토기와 기와는 물론 재밌는 모양의 토우, 벼루, 그리고 동물뼈와 다양한 씨앗들이 출토되었는데요. 이 유물들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여기 다양한 유물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C지구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어떤 건가요? 네, C지구에서 발굴된 유물은 여기 보이는 이 벼루만 C지구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네. 이 벼루 같은 경우에는 이 C지구의 건물의 성격을 말해주는데요. 과거 신라 시대에 약 한 1100년에서 1200년 전에 여기 이 공간이 관료들이 문서 행정을 하던 공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발굴 조사하기 전에는 왕이 기거했던 공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하에 레이더 탐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 건물이 가장 큰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발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러한 벼루 편들이 나왔기 때문에 관료들이 그 문서 행정을 하던 공간이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벼루 말고 다양한 토, 네네. 목간, 그리고 동물뼈도 있고 씨앗도 있는데요. 네네. 이것들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나머지 여기 보이는 이 유물들은 여기 C지구가 아닌 월성 성벽 바로 바깥에 붙어 있는 해자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여기 보이는 토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빚어 만든 인형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뼈와 그 씨앗류들은 당시 신라 시대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그 당시의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죠. 근데 저는 궁금한 점이 하나 네. 있는데요. 이 목간, 이 네. 나무가 어떻게 썩지 않고 이렇게 보존이 됐을까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나무가 흙에 묻혀 있으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네. 해자 같은 경우에는 뻘로 되어 있습니다. 뻘이 공기를 차단하다 보니까 이 나무나 동물뼈 씨앗이 공기와 접하지 않아서 썩지 않아서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던 거죠. 신라 시대에는 성을 지켜내고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는 귀한 유물들이 썩지 않게 지켜낸 해자.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 해자에도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엔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묻혀 있겠죠? 지금 저희가 해자에 와 있는데요. 아까 C구역이랑 해자랑 뭐가 다른가요? 좀 전에 보셨던 C구역 같은 경우에는 월성의 내부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공간이 되는데 네. 여기는 월성 성벽에 붙어 있어서 물을 담아 놓았던 곳이라서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네. 방어용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성으로 진입할 때 이 물로 이제 성과 차단되어서 사람들이 진입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 되죠. 외부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살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이곳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서도 토기, 기와,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토라든지 그리고 목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저 위에서 쓸려 들어오거나 아니면 네. 요 바로 해자 바깥쪽에 건물에서 쓸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버리거나 아니면 흘리거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고여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발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월성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신라인들의 생활상을 엿보고 당시 경주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꼼꼼한 발굴 조사를 통해 천령 궁성, 월성의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월성에 와보니까요, 이 신라가 더욱더 가깝게 느껴지고 또 월성이란 곳에 더 애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성에 오셔서 이 발굴 현장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때마침 월성에서 아주 재밌는 행사가 열린다고 하죠. 네, 5월 19일 토요일
월성 사진 촬영 대회가 있습니다. 올해가 벌써 3번째 맞이하는 사진 촬영 대회인데요. 그날 오시면 현장 안도 직접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유물을 직접 만져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유물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유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그날 와도 되나요? 아우, 당연하죠. 꼭 오셔서 사진 찍으시고 출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꼭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년 궁성 월성. 신라의 흔적들을 눈앞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신비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월성의 재발견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떤 유물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깨어날지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문화재 발견. 오늘은 월성의 이야기들을 이제 만나봤는데, 통일 신라 시대 그 문화재들을 그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그 신기했습니다. 네. 맞아요. 발굴 조사가 시작된 지 이제 4년째잖아요. 그동안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용도의 건물들이 있었는지도 알게 되고요. 또 해저에서 출토된 동물뼈, 또 기와, 또 씨앗들 다 보셨죠. 그런 것들을 보면요. 당시 환경이 신라 시대라는 것까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잠시만요. 여기서 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곳은요, 그렇죠. 네. 실제로 가서 보셔야지 이곳의 참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소개가 됐었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월성 사진 촬영 대회가 열리는데요. 대회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날 3회에 걸쳐서 오전 10시 반,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3시에는요. 직접 이렇게 발굴 현장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까지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가보셔야 됩니다. 직접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토요일에 열리는데 이 월성 사진 촬영 대회가 이제 벌써 이제 3회째를 맞게 됩니다. 이 발굴 현장 이 해설 외에도 또 다양한 그 체험 기회들이 많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예. 이 월성 OX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발굴 현장 해설을 듣고 나시면 더 쉽게 맞출 수 있겠죠. 네. 그리고요, 그 외에도 토 만들기, 또 경주계 동경이 체험, 스탬프 투어, 글자 모으기 등 다양하고 즐거운 체험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오후에는요, 퓨전 국악단, 가람 예술단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쭉 보니까요, 제가 작년에 이곳에 다녀왔었거든요. 다녀오셨어요? 예, 네. 저도 굉장히 많이 네. 배우고 생각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경주하면은 늘 우리가 알던 유물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유물들이 나오고 그 유물들에 대한 자세하고 재미있는 설명들이 있으니까 네. 가족들끼리 아이들과 함께 가기도 굉장히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도 분명히 만족하실 거예요. 꼭 그렇습니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카메라 그 사진 촬영 대회가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그 좀 카메라를 좀 좋은 걸 가지고 가야 그러게요.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죠. 사진 촬영 대회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디지털 카메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부분이 있어요. 네. 내가 집에 굳이 좋은 카메라가 없어도 네.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 잘 나오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가셔가지고요. 그곳에서 아이들 노는 사진들, 뭐 풍경 사진들 재미있게 관람하시면서 사진도 찍어서 출품해 보시면은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예. 상금이 큽니다. 어마어마한가요? 저도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출품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잊으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토요일에 다녀오시면요. 어떤 재밌는 체험들이 있었는지,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네 발견 SNS와 카톡장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시청자의 발견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항으로 이제 한번 또 다녀와 볼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요즘 TV를 보면요. 이 지역의 시골 마을에서 나는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직접 해먹는 프로그램 많이들 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지역 포항에도 이런 체험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들 있으시신가요?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죠. 예. 요즘 로컬이 그야말로 대세잖아요. 대세죠. 대세 중에 로컬 그 대세죠.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들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는다. 이거 생각만 해도 벌써 군침이 탁 도는 게 이건 재밌겠다 싶네요. 그런 곳이 있어요? 있습니다. 선배님도 그럼요. 궁금하시죠? 예. 네. 그래서 바로 포항 죽장면에 상옥리에 위치한 마을인데요. 이 참느리 마을에서 즐기는 건강한 밥상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마을 전체가 산지로 둘러싸인 포항 죽장면 상옥에는 참느리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오면 제철 맞은 다양한 식재료들로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건강한 한 끼를 맛볼 수 있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포항 상옥 참느리 마을로 함께 떠나볼까요? 시간도 잠시 멈춰 쉬어간다는 마을.
바로 포항 죽장면 상옥리인데요. 오늘 이 마을에서 제대로 된 한 끼를 맛보기 위해 달려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합니다. 오늘의 리포터 김대산. 미션. 지도에 위치한 집을 찾아가시오.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요리조리 갔다가 요래조래 가면 된단께로.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잘 찾아오겠죠. 네. 저기 마을 입구 마트를 시작으로 쭉 올라가면 목적지인데 설마 이걸 못 찾을까? 마을회관 여기, 요 삼거리 여기 삼거리 여기 지난 것 같거든요. 왠지 한참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기분 드는 거 왜죠? 기분 탓인가요? 목적지는 여기가 확실하단 말이죠. 여기가. 자, 여기 또 길이 또 갈리네. 좌측으로 가야 되네. 길만 찾고 가기에는 사실 조금 아깝다. 이 경치가 진짜 너무 좋은데 감독님 카메라 들고 있어서 참 아쉽네요. 네.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잘 찾아오겠죠. 자, 이쪽으로 가서. 김대산 리포터 정말 바본가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뭐 추락하는데? 아, 이 또 뭡니까, 어르신? 이거 미션이 네. 쌍옥, 삼너리 마을 안 재료들을 가지고 맛있는 한 끼를 만들어 보세요. 상옥 참느리 마을에는 제철 맞은 다양한 식재료들이 가득가득. 오늘 이 재료들을 가지고 직접 음식을 해 먹어야 하는데요.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요? 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날, 그럼 첫 번째 식재료부터 수확해 보자고요. 이게 뭐예요? 곰치나물. 아, 곰치요? 예, 곰치. 아, 저는 바다에서 나는 게 곰치인 줄 알았어요. 3월부터 이게 6월까지 수확하는 곰치예요. 곰치는 깊은 산소, 곰치. 곰이 먹는다 해서 곰치라고 불리는데요. 부드러우면서도 쌉싸래한 맛과 은은하게 풍기는 상큼한 향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반장님, 예. 이 곰치가 유명한 여기 상옥 네. 자랑 한번 해주세요. 상옥은 일단 청정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우리 참 유일하게 한강 이남 쪽에서는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제 고지대에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는데 작물 자체가 병충해가 별로 없어요. 상옥 참느리 마을은 고랭지 기후라 일교차가 큰 편인데요. 그래서 각종 농산물의 병해충도 적고 당도도 높다고 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직접 수확한 식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재료로 음식 뭐 해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걸로? 부추 요거는 네. 전 부쳐 먹고. 아, 전. 요거는 생채 해 먹을 수도 있고. 먼저 부추는 비 오는 날에 어울리는 전으로, 곰치와 미나리는 각종 양념장에 버무려 비빔밥을 해먹기로 했는데요. 매실을 넣으니까 처음에는 살짝 달면서도 새콤한 맛 나다가 마지막 끝에는 이 곰치나물의 특유의 약간 씁쓸한 맛, 예, 그런 맛 나면서 입안이 상쾌해지네요. 맛있어요. 밭에서 직접 수확한 부추로 현장에서 바로 부쳐 먹는 전 한 입. 바로 이 맛이야. 예? 미션이요? 미션 3 밥값 하기 상옥 참느리 마을 로컬푸드 투어를 도와라. 상옥 참느리 마을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러미 사업은 물론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체험할 것은 바로 올해 5월부터 시작한 체험 농장 투어입니다. 네, 여기가 참느리 마을 농산물 체험
농업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로컬 푸드, 이 지역에서 나는 이제 식재료들을 가지고 체험객들이 조금 있으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재료들을 가지고 여기서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마을에 도착한 체험객들. 이분들은 이 마을에서 나는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건강한 한 끼를 드실 예정일까요? 왔는데 어쩌지?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곰보배추 닭백숙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왔어요. 그럼 어머니는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아유, 아름다운 공기 너무너무 좋고 공기 한가름 보따리부터 쌀으려고 가로 그래 왔습니다. 화이팅! 오늘의 메뉴는 곰보배추 뿌리를 넣은 백숙. 직접 재료를 구입을 하시는지 수확을 해가지고 만드시면 직접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가셔갖고 곰보배추도 다듬으시고.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한다는 말에 주부구단 어머님들 두 팔 걷어붙이셨는데요.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재료 손질도 금방 끝나네요. 옛날에는 이걸 문디나무를 이렇게 해서 나병 환자 그래 문디 있잖아 그냥 그 나무를 이렇게 했더라. 그래 안 먹었어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거 막 이렇게 소중하게 먹는 걸로 인정되는가 봐요. 옛날에는 못난이 배추라 불렀지만 지금은 기관지 질환, 혈관 질환 개선은 물론 항암 효과까지 뛰어난 귀하신 몸이랍니다. 당근이랑 고무배추 이렇게 해서 양념하고 양념장에 비벼서 먹어요. 오, 맛있겠다. 다음은 곰보배추 뿌리를 넣어 푹 고아낸 닭백숙 등장이요. 살이 탱글탱글, 이 백숙 한 그릇이면 올해 여름도 끄떡 없겠네요. 자, 백수 왔습니다. 백수. 박수. 직접 다듬은 식재료로 맛있게 한상 차린 곰보배추 뿌리 백숙과 곰보배추밥. 다들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오늘 이렇게 직접 만들어 드시니까 맛이 어떠세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히세요. 그런데 뭐 약물로 해가지고 끓여서 그런지 맛이 정말 기가 찹니다. 기똥차요. 맛이 좋습니다. 또 고기가 이렇게 연하고 내 닭고기 먹는 중에 처음으로 연한 거 처음 봤어요. 아우 정말로요? 네. 어머님은 어떠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닭고기도 연하고 맛도 있고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이 드십시다. 저도 같이 먹을게요. 고랭지 재배를 통해 생산된 우리 지역의 농산물로 차린 건강한 밥상. 제대로 된 로컬 푸드를 즐기고 싶다면 지금 당장 포항 상옥 참누리 마을로 놀러오세요. 네, 포항 상옥 참느리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 농업장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배추 뿌리를 넣은 백숙을 먹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았는데, 이 몸보신을 할 이제 그런 이제 계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한번 MC들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자, 이 그나저나 이제 마을에서 재배하는 그런 모든 농산물들을 다 이제 활용할 수 있다니까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어도 다 이제 보양식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상옥 참느리 마을에는요. 원래 토마토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좀 처음 알게 됐는데 무려 140여 종에 달하는 식재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각종 양념이나 간단한 주방 도구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따로 챙겨가실 것도 없고요. 장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몸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몸만 들고 가면은 다 그냥 논스톱으로 처리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사실 유럽이나 일본을 가보면은요, 지역의 특산물들을 찾아다니는 이 로컬 푸드 투어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사실 로컬 푸드가 굉장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먹는 로컬, 여기서 제대로 나는 특산물들은 믿고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로컬 푸드가 생긴다고 하니까, 먹을 수 있는 곳이 생긴다고 하니까 여기는 정말 가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동창회 같은 이제 단체 모임에도 장소가 아주 적절할 것 같은데, 아주 뭐 산도 좋고 공기도 좋은 그런 곳에서 이제 함께 오래간만에 모여서 이제 옛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런 이제 모임을 갖는 것도 그 장소로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꼭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곳 상옥 참느리 마을의 이 체험 농장이요. 올해 5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아직 따끈따끈합니다. 여러분들 얼른 가셔가지고요. 맛있는 로컬 푸드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찾아가면 되는데요. 단 10명 이상의 단체 체험객만 아니면 따로 사전 예약 없이도 바로 마을을 방문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변 놀러 왔다가 조금 출출하다 싶으면요. 우리 지역의 로컬 푸드를 즐겨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 지역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동네 경향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14일 포항 흥해보건지소의 재난심리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진과 여진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 심리회복을 돕는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또 추후 재난 발생 시 긴급하고 체계적인 심리 지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리 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경주시는 최근 솔숲을 걸으며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성 솔밭 해변 테마길을 개통했습니다. 특히 야간에도 안전하게 파도 소리와 달빛을 느끼며 걸을 수 있도록 조명이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적인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발전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 관성 해변은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야간 트레킹까지 할 수 있는 테마길이 생겨서 앞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찾을 것 같습니다. 포항시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이달부터 포항문화재단으로 이관하면서 전문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문화도시 조성 사업, 그동안 구룡포 문화특화마을 조성 사업 등 문화를 기반으로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사업들을 펼쳐왔는데요. 포항문화재단은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들과 축제들을 연계해서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포항시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앞으로 포항문화재단으로 이관된다는 소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가깝고 친숙하고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일들이, 축제들이 많이 생기겠구나라는 기대가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 이외에도 올해 이제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계획이 돼 있는데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문화재단 축제 운영팀 신재민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문화재단 축제운영팀장 신재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1회 포항 거리예술축제가 이제 뭐 성공리에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이 송림 테마거리라는 이제 공간을 잘 활용한 기획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동네 발견에서도 지난주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 참여했던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어땠습니까?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제1회 포항거리예술축제는요. 아쉽게도 6일과 7일 날 약간 비가 와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네. 정말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특히 경상권에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거리예술축제다 보니까요. 시민분들과 다양한 관람객들 그리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까지 어우러져서요. 5월 5일 어린이날은 정말 북새통을 이룰 정도로 저희 정말 하면서도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고요. 특히 개막 공연이었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경우는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시민분들이 그 송림 테마 거리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거대한 장치들과 그리고 이쁘게 분장한 배우들의 춤과 노래 그리고 퍼포먼스들을 보면서 상당히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참 즐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장이었던 송도 테마거리 송림 테마거리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새롭게 재발견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여기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아 옛날 추억이 어렸던 곳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놀라시기도 하시고 또 50대 이상의 분들은 예전 송도에서 소풍을 다니셨던 추억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아 이 축제 끝나고도 다시 와서 한번 이곳을 찾아봤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아니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지난 그 행사를 생각하면서 좀 만족해 하시면서 표정이 네, 자부심이 느껴져요. 네. 잘 행사가 잘 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보니까요, 이 다양한 공연들도 많이 펼쳐졌더라고요. 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공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포항 거리 예술축제는 총 4개국 27개 팀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네. 정말 다양한 장르의 거리극을 보실 수 있는 기회였어요. 마인부터 해서 저글링 그리고 다양한 거리극들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오크다 마사시의 버블버블인데요.
저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저는 비눗방울 특이한 장치를 통한 비눗방울을 통해서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서커스 카토엔의 벨기에 작품인데요. 연인들의 어떤 장난을 저렇게 서커스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커스가 더욱더 재밌고요. 이게 이번에 참 인기를 끌었던 벨로시랩터의 탄생이라는 공연인데요. 저거는 해프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런 현장에서 다양한 이색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공연이라고. 약간 어머니들이 이제 부모님들은 즐거워하시는데 애기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네, 놀랐어요. 금방 또 적응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 옆에 쫓아다니면서 이야기 듣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공연은 지금 온앤오프 무용단의 런어웨이라는 공연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무용이 상당히 어려운 공연이라면 저 공연은 조금이라도 쉽게 관객들에게 다가가고자 저렇게 런어웨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무용을 표현을 한 건데요. 상당히 보시는 분들도 좀 신기하다라고 느끼셨어요. 흥이 나고요. 또 이렇게 조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영상을 다른 것보다도 정형화된 무대가 아니라 거리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과 한결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가지고 좋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우리 포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뭐 공연, 축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희 포항문화재단 이 생기고 나서 가장 지금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축제에서 어떻게 포항의 색깔을 담을까, 그리고 그 색깔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가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는 요즘에 두 가지 단어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시민 참여와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의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시민 참여는 저희가 축제에서 이제 시민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그냥 단순히 와서 보시는 관람자의 입장이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바뀌는 걸 원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추억을 쌓고 아빠의 추억이 아들의 추억과 함께 맞물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시민축제 기획단이라는 것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해는 50명 정도, 지금은 60명 정도, 올해는 6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요거에 관련해서 하나의 작은 사례를 알려드리면 작년도 포항국제불빛축제 때 시민축제 기획단이 엄청난 활약을 했거든요. 특히 저희 그 영일대 해변에 보시면 하얀색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곳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얀색 기둥들에 뭘 해도 안 이쁜데 시민분들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모았거든요. 근데 우리 중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줬냐면 거기다가 꿈과 빛을 담은 방명록을 만들자. 그래서 조그만 전구에다가 탁구공을 꼽아가지고 그 탁구공에다가 소망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았구나. 예, 그렇게 달다 보니까 하루 정도 했었는데 시민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아이들도, 그리고 시민분들의 우리 시민축제 기획단은 상당히 만족을 했었고요. 또 20대 시민축제 기획단분은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오늘 밤 주인공은 하고 화살표된 그 현관 그 네온 사인을 만들어서요. 사람들에게 다양한 포토존 형식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하네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니까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또 반짝반짝한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포항 국제불빛 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포항이 이제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고 올해 또 경상북도 최우수 축제로 그래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올해 이제 불빛 축제는 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지금부터 막 지금 기대가 돼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 국제 불빛 축제, 포항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터닝 포인트인데요. 그 점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는 건데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제 불꽃쇼가 강화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빛 컨텐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 참여가 더욱더 확대되는데요. 첫 번째 국제 불꽃쇼의 강화는 그동안 저희가 다른 지역의 불꽃쇼들도 있지만 포항만의 가장 큰 특색은 해외 팀들의 불꽃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 세계 불꽃 축제 중에서 가장 큰 대회에서 1위를 한 팀인데요. 저희가 영국의 주빌레라는 팀을 이번에 모셔요. 그 팀은 작년도 몬트리올 세계 불꽃 대회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시민분들에게 불꽃만 보게 해드렸는데 이게 원래는 음악이랑 같이 들으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원래는 500m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영일대 전구역 한 1.2km 정도 구간을 전체 다 소리가 들릴 수 있고 음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민 서비스를 개선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작년도 영일대 해상 누각에다가
곰돌이를 하나 놨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SNS상에서도 인기를 맞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보셨죠? 네. 예. 그 영예대 해상누각의 곰돌이가 임지빈 작가의 에브리웨어 프로젝트라는 현대 미술 작품이에요. 그런 작품들을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번엔 아트센터 나비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가장 미디어 아트라든지 그다음에 키네틱 아트의 선구자적인 미술관과 함께해서 저희가 그곳에 체험 존을 꾸밉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이 어렵지 않고 축제에서 재미있는 부분들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예, 예. 근데 여러 개를 지금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좀 뭐 돈이 좀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1등한 분들만 모셔오고 그러면은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 너무 막 또 쓰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예산을 막 쓰지 않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괜히 걱정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세금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사랑이 담긴 프로그램을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 전보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기대가 돼요. 시작도 하기 전에 좀 기대가 되는데 이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도 생긴 지 5년 만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요. 이 전국 공연 예술 축제 60여 개 중에요. A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죠. 작년도 성공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총 3가지로 짚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민과 지역 철강 업체의 참여. 저희는 시민 철강 기업 아티스트라고 부르거든요. 이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축제들보다도 시민 참여가 더 잘 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 아트 작품들, 그 스틸 아트 작품들이 이 포항 시내에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린웨이라든지 그리고 포항 운하 이런 것들의 작품들이 남아서 거기서 축제 이후에도 계속 이 도시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주고요. 마지막으로는 포항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어랑 새우녀부터 해서 지금 포스코의 철강 신화까지 이 모든 것들의 철이라는 그 차가운 물성을 저희가 따뜻한 문화를 통해서 새롭게 보여주는 스틸 아트를 보여줬다는 거에서 큰 성공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은 포항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데에도 되게 혁혁한 공을 세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단한 이미지에서 조금 이 단단한 강철을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는 포항의 이미지가 많은 시민들에게 생기지 않았나 생각도 들거든요. 이맘때쯤 되면 궁금해요.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 준비 잘 돼가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는 더욱더 시민분들과 우리 철강 기업 아티스트 분들을 더욱더 잘 모시기 위해서 다양한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민 참여 작품들은 저희가 예술 강사를 그 학교, 초등학교나 유치원 그리고 다양한 곳에 파견을 해드립니다. 그 파견하는 선생님들이 그러면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통합 예술 교육 워크숍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술 감독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부분, 예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자 예술 감독제를 도입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작년도에 가장 큰 사랑받았던 철철 놀이터라고 해서 철로 된 놀이터가 있는데요. 그곳을 1.5배 정도로 확대해서 시민분들이 더욱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축제장에 와서 단순히 예술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더욱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항문화재단의 그 특별한 사업들 중에서 이 거리 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참 눈에 띄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공연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 공연 활성화 지금 요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1원과 그리고 포항문화 1원에 있는 버스킹 무대를 저희가 시민분들에게 내어드리는데요. 이곳을 보다 더 아름답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시민분 누구나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주변 소음 때문에 9시까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민원이 혹시 있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문화도 좋은 곳에서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즐길 수 있도록 그 룰을 만들어서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작년보다 올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저희 담당자들이 그거 정리하느냐 바쁩니다. 그렇군요. 참여율이 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올해는 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포항문화재단에서 이제 2년 차로서 보다 시민분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요. 먼저 예술인 지원 사업인 방방곡곡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지역에 있는 예술인이 시민들과 함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저희가 거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랑요. 아까 제일 처음 소개해드린 제1회 포항거리 예술축제 그리고 다양한 공연들 빠질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올해 장사익 공연 얼마 전에 했는데 만석, 이제 전석 매진의 지역분들의 어떤 성화를 받고 하반기에는 지금 뮤지컬 시카고 그리고
호두깎이 인형 등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의 문화예술의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지역 예술 공간인 그 아라예술촌과 그리고 인디플러스에서는 인디 영화 상영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확대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넘어오면서 보다 더 문화적으로 시민분들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뮤지컬 시카고도 그렇고요. 굵직굵직한 공연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기대감이 팍 들어요. 사실 저희가 갖는 기대감만큼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고요. 우리 시민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포항문화재단은 포항의 문화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최대한 많이 즐기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지역의 예술가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서 하나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장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분들이시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홍보를 안 해도요. 알아서 가실 것 같아요. 저까지. 참 이게 포항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이 포항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시민 참여율도 높아지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은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여쭤봤는데 그래도 답변을 참 잘하시고 포항시의 이 축제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꿰뚫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 코에 좀 약간 좀 땀은 좀 많이 나셨습니다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매일매일 축제 같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행사들, 축제들 많이 좀 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분들이 직접 발견한 우리 동네 소식들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시청자의 발견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손미양님이 보내주신 발견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양학동에서 있었던 제14회 부학축제 현장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날 비가 오는 바람에 준비한 의자들이 다 젖었다고 합니다. 그때 멀리서 묵묵히 젖은 의자를 닦고 있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바로 미양님의 친구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축제든 본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뒤에서 묵묵하게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친구분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영란 님이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포항 효자동의 한 브런치 카페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새로 생긴 곳은 아니지만은 뒤늦게라도 발견하게 돼서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네, 특히 이곳의 샐러드가 그렇게 맛있다고 강추를 해주셨는데요.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시청자의 발견에 참여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특히 손미양님께서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양학동 우리 포항시민이 하나 되는 축제, 부학축제와 우리 MBC 가요베스트가 함께 했었잖아요. 제가 진행을 봤었는데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아주 열의에 찬 박수들을 보내주셨거든요. 미양님이셨군요. 예, 그 덕에 아주 행사 잘 마무리했습니다. 보니까 그날요.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축제장을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진이 없어요. 진행 본다고. 적어 나온 사진 있으면 저희 동네 발견으로 깨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또 사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묵묵히 뒤에서 이렇게 행사를 받쳐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도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소미양 씨의 그런 소식들 보니까 참 가슴이 좀 훈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자, 이 동네 발견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멋진 곳, 내가 찾은 맛집들, 궁금한 이야기, 민원과 제보 모두 좋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늘 궁금합니다. 포항 MBC 홈페이지 그리고 SNS 그리고 깨톡으로 여러분의 사진, 사연, 영상, 기타 등등 재밌는 곳들, 맛있는 맛집까지 모두 다 보내주세요. 상품 빠방 쏩니다. 네. 자, 이 푸짐한 선물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푸짐한 소식, 또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